안녕하십니까, 송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충청남도 서산과 당진 사이에 있는 대호입니다. 바다를 간척해서 만든 간척호수인데 전체적으로 수심이 낮고 이렇게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 수온이 좀 빨리 오르기 때문에 서산권, 이 중부권에서도 붕어 낚시가 빨리 시작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봄에는 항상 찾는 그런 곳인데, 이곳 대호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라인은 서산권, 왼쪽은 당진권인데,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이 서산권의 대유리입니다. 요 바로 위에가 유명한 무장리권이고요, 건너편이 유명한 출포리입니다. 근데 무장리하고 출포리는 제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내려와서 대유리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 포인트를 잡았는데, 지금 건너편에 낚시춘추 이영규 편집장이 저하고 같이 막 도착해서 지금 한 대를 들이우고 있네요. 대편성을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보면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왼쪽에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쥐꽁채비와 스윙 낚시를 병행을 해서 대호의 봄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자, 한 마리 걸렸어. 오, 힘쓰네. 이상하지. 네 대 피었고 직공 2대, 스윙 2대, 4대 폈습니다. 지금 5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첫 수가 월척이네요. 원래 대우만 붕어가 빵이 좋아서 쟁반 붕어라고 하는데, 빵이 아주 좋은 붕어는 아닌데 일단 늘씬하게 월척이 나왔습니다. 이 쥐꽁채비 요 시기에 하다 보면 한 2~3대 피다 보면 입질이 오거든요. 지금 4대 펼 때까지 입질이 없어서, 또 앞에 보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 잡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입질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늘은 좀 느긋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4대 피고 나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오케이. 얼마 될 것 같아요? 32, 32, 예, 32. 32.5.
32.5네 정확히. 올해 노지 첫 촬영, 첫 붕어가 월척입니다. 바로 지금 흙이 묻었는데 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질 없었어요. 오, 이것도 크다. 야, 저기서만 나오네. 똑같은 게 나왔네. 쌍둥이네. 두 번째 붕어가 나왔는데 똑같은 구멍에서 거의 쌍둥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이는 아까보다 조금 더 작네요. 이건 한 3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31.5. 첫 붕어는 바로 보냈는데 이 기자가 사진 찍어야 된다고 보관하라고 살림방을 갖다 놨네요. 일단 보관을 하겠습니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오, 입질 7번이요. 7번 나왔습니다. 희한하네. 거기서만 나오네. 또 7번이에요. 씨알도 똑같네. 또 똑같은 구멍에서 7번대에서 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점심때인데 점심이 막 지났습니다. 이른 점심을 먹고 앉자마자 또 한 마리가 나왔는데 요거는 오전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턱걸이 딱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씨알입니다. 되네. 30점, 여기 1이니까요. 30.78 되는데 30은 넘습니다. 어우, 3마리 잡았는데 원래 요 시기에 대여만 평균 씨알이 9치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하신 분 오전에도 한번 오셨다 가셨는데 어제도 하셨다는데 그분이 어제 5마리 잡았는데 그중에 1마리만 턱걸이 월척이고 나머지 4마리는 9치였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저는 무슨 일인지 3마리 잡았는데 3마리 다 월척이네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저 부들 앞에 지금 직공대거든요. 5.5칸 직공채비에서 한 구멍에서만 전부 나왔습니다. 지금 다 포인트가 비슷비슷해서 나름대로 보면 전부 다 사연이 있어서 다 나올 수 있는 구멍인 것 같은데 붕어는 다니는 길이 또 먹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호만이라고 많이 부르는 대호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스윙 맷대하고 직공 채비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직공 위주로, 포인트 여건상 직공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직공 채비로만 붕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직공 낚시, 수초치기 낚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찌는 막대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음 낚시나 수초치기 같은 경우는, 얼음 낚시 같은 경우는 얼음 구멍, 그 다음에 수초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초 같은 경우가 몸통이 오뚜기형이라든지 그 소세지 같이 이렇게 둥근 형태는 이 올라올 때, 또 내려가고 올라올 때 이 몸통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초나 얼음 구멍에 아무래도 좀 가는 막대형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수초가 좀 억센 경우에 세게 챔질하면 이 파손이 될 수가 있어서 나노같이 약한 재질보다는 오동나무같이 좀 강한 재질의 막대형,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오오리 슬림찌 같이 이런 날씬한, 뭐 날씬한 찌면 됩니다. 이런 막대형 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부력이 좀 큰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리기가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채비는 저는 뭐 스위벨 채비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데 굳이 뭐 스위벨 채비 안 쓰셔도 됩니다. 내리기 편한 게, 나는 완봉들이 더 편하다 하면 완봉들 쓰셔도 좋고, 스위벨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분할봉돌 쓰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비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렇게 줄과 함께 하고 일반 스윙 채비하고 똑같은데 좀 짧게 쓰기 때문에 저 줄과 함께, 줄을 조절할 수 있는 줄과 함께 조리대 바로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찌를 이렇게 원줄에 잡아주는 요 줄잡이 이렇게 있는 거, 요 두 가지만 다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거든요. 요 유동은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습니다. 이건 붙이면은 유동이 안 되는 거고, 벌려놓으면 유동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 줄관계 부분에 있어서 보통은 요런 게 없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정을 여기다 직접 이렇게 감아도 됩니다. 원줄을 이래도 고정은 되거든요.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 여기가 감겨 있어서 큰 고기를 잡는다든지 수초에 있을 때 당겼을 때 이 부분이 약해져서 이 파손이, 원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도가 안 나와서 이게 원줄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원줄에 이걸 하나, 센 것만 하나 끼워 놓고요. 아래 위쪽도 마찬가지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줄을 조정한 다음에 이 부분에 여기 원줄 감는 부분 말고 일자로 된 부분에 끼워주고 이렇게 당겨주면 원줄이 감기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되지 않아서 원래의 인장 강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원줄을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줄여서 요걸 다시 여기다 끼워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원줄 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찌도 요 팔자고리 센 거물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찌를 분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낚시 끝나고.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줄을 이렇게 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찌를 빼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낚시 끝나고. 그 다음에 찌고무 같은 경우도 유동을 주신다면 이게 팔짝 도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쓰시면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유동이 훨씬 잘 됩니다. 요런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직공채비, 전용채비를 준비해 오셨다면 좋고요. 만약에 준비를 전혀 안 해 오셨는데 현장에서 급하게 직공채비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원래 스윙 낚시 하시던 거 한 2m 정도만 원줄 잘라서 그냥 직공채비 바로 하셔도 됩니다. 요 채비 관련해서는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얼음 낚시나 수초채비, 이런 직공채비를 할 때 요게 이제 수심인데 대부분 수심이 낮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원줄을 아주 짧게 남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면, 특히나 이 긴데 5칸대 6칸대를 얼음구멍이라든지 이 수초구멍에 넣을 때 바람이 불면 흔들려 갖고 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짧아야만 구멍에 넣기가 편하니까 줄을 짧게 남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넣기는 편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챔질할 때 이게 줄이 짧으니까 또 바로 전달이 돼서
이 채비가 터지든지 원줄이 터져서 고기를 놓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조금 있으면 바람이 불 텐데, 바람이 불면 다섯칸대 같은 경우 초리대가 이렇게 돌아가면 1m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찌를 이렇게 당겨 버립니다. 찌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줄을 조금 여유 있게, 수심이 뭐 한 70 되더라도 요 줄은 여유줄을 한 1m에서 2m 정도는 주시는 게 오히려 낚시하는데 좀 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을 여유 있게, 저 줄감개에서 줄을 좀 풀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줄을 조금 남겨주고 낚시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 수초치기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찌맞춤도 똑같고 채비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미끼도 마찬가지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챔질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빠르게는 하셔야 되는데, 뻥 채면 이게 짧지 않습니까? 이게 낚싯대를 다 감아 버립니다. 요 입줄이 짧아서 뻥 채서 챔질이 돼 버리면 다 감아 가지고, 이게 채비도 조금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풀기도 힘듭니다. 그럼 이거 풀다가 낚시 못 하니까, 일반 스윙 낚시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 챔질이 보시기에 굉장히 쓸 거예요. 왜냐하면 핑 소리가 나니까,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1m 수심에서도 채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초직공 채비도 절대로 아무리 세게 채더라도 스냅을 이용해서 채서 채비가 강하게는 채지만, 순간적으로 채지만 빨리 채는 거하고 강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너무 세게 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채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튀어나오면 엉켜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빠르게 채야 돼. 너무 물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또 회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펑 들다 보면 엉켜버리니까 그 점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구멍에 이 지렁이를 이렇게 미끼를 넣을 때 대부분 이렇게 넣다가 찌탑이 다 안 내려가고 이렇게 걸린다든지 하면, 이렇게 찌를 낚싯대 이렇게 당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찌 높이가 맞았으니까 됐구나 라고 그냥 놔두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일 나쁜 겁니다. 그게 찌잉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찌잉 낚시도 던졌는데 이렇게 가다가 뭐가 걸리면 낚싯대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맞춰 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끼를 이렇게 감춰 놓는 겁니다. 수초 같은데 봉돌은 내려가 있지만, 그러면 미끼가 수초에 이렇게 감긴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붕어가 절대로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이게 수초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낚시인이 미끼를 감춰 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직공 낚시 같은 경우는 그냥 위로 들어주면 됩니다. 들어서 반드시 들어주되 살짝 듣는 게 아니라 미끼가 물 바깥으로 나오도록, 대부분 수심이 낮으니까 조금만 들어줘도 나오거든요. 들어서 이 미끼에 이런 이물질이 있나를 확인하시고, 있으면 바로 접어서 다 떼내고 다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넣어서 한 번에 딱 내려가는 포인트, 한 번에 딱 내려갈 때만 됐구나 라고 낚싯대를 놓으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다시 들어서 미끼 확인하시고 다시 넣어서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거, 그게 맨바닥입니다. 그래야만 붕어가 미끼를 흡입하기 쉽거든요. 요 두 가지 넣을 때 한 번에 딱 들어가는 포인트로 찾아라. 그때까지 안 들어가면은 다시 회수해서 다시 넣고, 그걸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챔질할 때 절대로 뻥 채는 일 없이 살짝 채서 채비 엉킴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 요 두 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낚시하시면, 직공채비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요런 포인트를 만났을 때 아주 어렵지 않게 요 직공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보, 카톡 보냈는데 안 봤어? 잠깐 알았어.
씨알이 다 좋네. 네 번째입니다. 요거는 다른 포인트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턱걸이 될까 말까 하는. 세 번째 잡은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길이가 짧을 것 같은. 네, 28 정도 돼요. 조금 밀면 28.5. 얼척 안 됩니다. 동그랗게 생긴 대호의 쟁반붕어입니다. 얼척은 안 되지만 예쁘게 생겼습니다. 오늘이 3월 15일입니다. 정확히 3월 중순인데 제가 볼 때 낚시인한테는 3월달이 가장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인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3월달이 가장 낚시인한테는 힘든 달입니다. 항상 보면 2월 중순경 설날을 막 지나면서 대형 저수지나 이런 대형 간초코 쪽에서 큰 붕어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발빠른 낚시인들이 출조를 해서 붕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그때 큰 붕어들이 낚입니다. 겨울 동안 먹지 못했던 붕어들이 또 그 시기에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보통 얼음이 녹은 그 해빙기 특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뭐 30대 후반이나 4자급까지도 붕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소식을 인터넷 조행기나 SNS를 통해서 소문이 퍼지면서 올해는 산란이 봄이 빨리 오는 모양이다, 산란이 빨리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낚시인들은 그래도 2월은 춥기 때문에 2월에는 출조를 안 하고 이제 3월 달이 돼서 출조를 시작을 하는데, 3월 달에 출조를 할 때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2월에 그 큰 붕어들이 낚였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3월 달에는 2월보다 훨씬 수온이 올랐으니까 더 잘 잡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조를 하는데, 막상 현장에 와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3월 초에 그 학생들 입학식 할 때 그때쯤 꽃샘추위가 오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일기가 불순해집니다. 그리고 동풍이 또 많이 불고요. 그리고 심지어 눈 오는 날도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밤에는 기온이 뭐 영하 5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지고, 동풍이 부니까 물색도, 지금도 보면 저 멀리 있는 집 몸통이 보일 정도로 물색이 맑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입질을 안 해서 기대보다는 조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힘든 시기가 이 3월인데, 이런 3월 달에도 물론 이제 3월 달에 좀 시간이 많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좋겠죠. 3박 4일 이상으로 좀 여유를 갖고 내려가면 좋은데,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당일치기 할 때는 내려갈 수 없으니까 중부권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는 대형 저수지로 가십시오. 저수지라면 대형 저수지, 상류권 수초밭, 그 다음에 이런 대형 간척고 평지형 대형 간척고 수초밭, 이렇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오시면, 이런 곳에 오셔서 여건에 따라서 스윙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직공채비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요 3월 달에도 낮낚시만으로도, 굳이 밤낚시를 안 하셔도 이렇게 묵직한 붕어 몇 마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이 나가고 나면,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정말로 좋은 시기, 이제 산란철이 옵니다. 개나리 피고 진달리 피고 벚꽃 필 때, 그때가 진짜로 산란철이거든요. 이제 그때는 정말 대물을 마리수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낚시는 하십시오. 낚시는 하시되, 재밌게 하시되, 그때는 이제 산란을 앞두고 있는 산란 중인 붕어들이니까 붕어는 손맛은 보시되, 가능하면 살림망에도 넣지 마시고 잡자마자 사진 한 장 남기시고 바로 방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4월달, 축복의 달 4월달에 여러분들 대물 손맛 많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